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간병인보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간병인보험 알아볼 때 보험료가 제일 싸니까 여기로 가입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보험료만 보고 가입하면 안 되는지, 실제로 보장이 거절된 사례, 그리고 가족이 직접 간병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조건까지 하나하나 아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보험을 고를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바로 보험료죠. 어차피 보장은 다 비슷하겠지, 제일 싼 걸로 가입하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바로 약간의 숨어있는 문구 때문인데요. 특히 조심해야 할 단어가 바로 직접 치료입니다. 예를 들어 암, 뇌질환, 심장질환으로 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지 퇴원 후 위험병원으로 옮겨서 회복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보험사 약관에 직접 치료 목적이라고 되어 있다면 위험병원에서 받는 치료는 직접 치료가 아니다 라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즉 정작 가장 필요할 때 보험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암 수술하고 퇴원한 뒤 몸이 약해져서 위험병원에 입원해 회복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보험사에서는 위험병원 입원은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니니 암 입원 일당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보험금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직접적으로 문구가 있더라도 질병 입원일당이나 간병인 입원일당은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직접적으로 문구가 있으면 소비자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싸다는 이유로 가입하면 안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표는 간병인 보험을 판매하는 각 회사들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리한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회사가 똑같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지급 조건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보험료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렴해 보여도 나중에 실제로 보상을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저는 항상 실제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그 조건을 하나하나 비교합니다. 특히 약간의 직접 치료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회사는 아예 처음부터 제외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추천 플랜을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그럼 보험사별 보장 금액은 어떨까요? 일반병원 간병인 비용은 대부분 15만 원이고요. 요양병원 간병인 비용은 평균적으로 5만 원, 일부에서는 6만 원입니다. 간호간병 서비스는 회사에 따라서 7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추가로 꼭 체크해야 할 4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족 간병 가능 여부. 두 번째, 물가 상승을 고려한 최신형 플랜 가능 여부. 세 번째, 직접 치료 문구 포함 여부. 네 번째, 장기 보장 가능 여부. 이걸 다 따져봤을 때 가성비 1등은 6번 회사입니다. 보험료는 남성은 약 23,900원, 여성은 약 27,700원 정도로 보험료도 괜찮고, 특히 요양병을 해도 181일 이상 보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까지 대비하고 싶다 하신다면 최신형 플랜으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비교해 본 결과 최신형은 3번 회사 상품을 추천드릴 수 있는데요. 이 상품은 5년마다 총 4번 보장 금액이 올라서 20년 뒤에는 가입 금액이 무려 2배까지 커집니다. 예를 들어 20년 뒤에는 일반병원 간병인 보장 금액이 30만원, 요양병원은 10만원, 간호간병 서비스도 6만원까지 보장됩니다. 보험료는 남성은 약 59,000원, 여성은 약 51,000원 정도로 산출되고요. 결국 선택은 본인의 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성비 좋게 준비하고 싶다면 기본형, 물가 상승까지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든든하게 준비하고 싶다면 최신형, 이렇게 본인의 경제적 여건과 필요에 맞춰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해도 보험금이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몇 가지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아기가 아파서 엄마가 직접 간병한 경우, 남편이 아파서 아내가 돌본 경우, 손주가 아파서 할머니가 간병한 경우, 이런 경우 모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즉 가족이 직접 돌봐도 보험사에서 인정해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냥 옆에서 지켜봐준 게 아니라 실제로 간병 업무를 했을 때 인정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반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가족 간병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했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간병을 하면서 외출이나 외박이 잦았던 경우입니다. 간호기록주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일부 일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간병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단순히 식사만 챙겨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간병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보장이 거절됩니다. 세 번째, 배우자가 실제로 간병했지만 간병의 등록은 딸로 되어 있던 경우입니다. 등록된 사람과 실제 간병한 사람이 달라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네 번째, 간병인의 자진 외출이나 장거리 이동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이 또한 실질적인 간병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돼서 부지급 처리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가족이 간병을 했으니까 무조건 보장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가족이든 전문 간병인이든 실제 간병 업무를 충실히 했는지 그 여부입니다. 즉 정확한 간병 임무를 수행해야 정상적으로 보호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병 시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몇 가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원하게 되면 우선 간병업체에 간병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간병하는 사람을 등록해야 한다는 거예요. 등록된 간병인과 실제 간병인이 다르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간병 시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간병 업무를 수행해야 보험사가 인정합니다. 세 번째, 간병 일지나 간호 기록 등 근거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실제 간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허위 간병은 절대 금지입니다. 나중에 확인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입원 기간 동안 간병을 했지만 간병의 등록을 나중에 맞춰서 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입원과 동시에 간병의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추가로 보험금 청구 시 간병의 사용 계약서를 미리 준비하면 청구 과정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이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가족이 실제로 간병을 수행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문제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간병인보험 보험료 보고 가입하면 나중에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약관소, 지적조력 문구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족간병도 보장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간병 업무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은 단순히 싸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필요할 때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혹시 내가 준비한 간병인 보험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새로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리신다면 영상에 나와 있는 정보로 우둥이 아빠에게 연락 주세요. 상품 비교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